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약도 늦어지고 걱정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설명회 듣는다고 그래도 일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수통합반 원장 이경규입니다. 코로나가 사회적 경관까지 바꿔버렸죠. 지금 마스크 쓰고 앞에 있는 게 예의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개인 위생이나 뭐 손소독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위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 선생님이나 집에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은 이미 입시의 성장기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여러분들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보면 막 다그치거나 공부하라고 막 다그치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이에요. 특히 재종반, 잠시만요. 예, 그래서 특히 재종반 수업 같은 경우에 진행할 때 점심 먹고 오후 2시, 3시 되면 애들 이렇게 가끔 꾸벅꾸벅 졸 때 있잖아요. 사실 마음으로는 그래 뭐 책독과 한 2, 30분만 좀 자자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입시는 현실입니다. 사실 뭐 그런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뭐 다 좋지만 입시는 현실이고 피할 수 없고 뭐 외국으로 이민 갈 수 없다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냉정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워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엉덩이 묻히고 앉아서 그냥 공부만 묵묵하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뭐가 맞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현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분석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오늘 같은 간담회나 설명회를 준비한 거죠. 한번 이제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수강증 아마 어머님들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신 어머님이라면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기억나시나요? 지금 보면 어디 갔지? 윤은현 선생님이고 성문 종합 영어죠. 그리고 여기 보면 13,6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요거는 이제 영어 단과인데 아마 요게 제 기억으로는 91년도 수강증일 겁니다.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대구에서 누가 뭐래도 제일 큰 학원 유신학원이었고 저희 유신학원을 좀 따라오던 학원이 대구학원 정도였었죠. 근데 지금 대구학원 문을 닫았고 그리고 대구 입시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봉산동 쪽이 아니라 범어동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성원과 지성이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자료집 하나만 더 김효세 자료집 하나만 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구의 중심지, 학원 중심지라면 이제는 범어동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1972년에 유신학원이 생겼어요. 올해로 거의 4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구의 유명인 100명 중에 90명은 유신학원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구 어떤 학원 역사에 굉장한 자부심을 저희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는 사실은 간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주는 안정감이라던가 시설에도 오는 만족감 같은 것들. 사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력으로만 범어동 학원의 이제 송원학원이나 뭐 지성학원 같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형 학원하고 비교하면 저는 자존심 상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쪽 학원은 솔직히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히트스나 메가스터디 출신들이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고3이나 재수생 반 쪽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맞춰줘서 특히 입시에 맞춰줘서는 저희는 뭐 누구보다 괜찮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온 소프트 파워였죠. 시설이 너무 좀 노후하고 낡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컴플렉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신 이 이제 신관을 신축을 했고요. 그래서 구간에서 이제 수업들을 다 아마 그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뭐 당분간 새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대구에서는 시설이 당분간은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7층 건물 전체 7층을 다 학원으로만 씁니다. 모든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설계부터 건축까지 다 이제 학생에 맞춰서 강의에 맞춰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요 지금 보는 요게 이제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일반적인 공기청정기하고는 조금 레벨이 다릅니다. 이게 뭐 라돈이라든가 수은 그리고 뭐 각종 뭐 오염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공기 이제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뭐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선생님들인데요. 이 선생님들은 사실상 뭐 당연히 중등부는 수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재수나 고3에 맞춰서 그러니까 입시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된 선생님들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지금도 같이 서울하고 대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가 아무래도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보다 2년 정도 느리다고 봐요. 컨텐츠들 같은 것도. 지금 대구에서 이감이나 간쓸게 하는 데도 거의 없고 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해설 강의까지 해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근데 저도 서울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걔네들도 대구 수성구는 알아요. 워낙 공부를 잘한다고 막 소문나고 뭐 만점자도 대구에서 종종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강남 애들도 지내 강남 이외에 약간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뭐 물론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걔네들만큼 발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제 동료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대구를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서울의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유신학원에서 다 강의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이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종반이나 재수종합반이나 고3들 위주로 만듭니다. 내신은 아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능에 특화된 선생님들이니까 수능 준비, 입시 준비에만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재수반이니까. 지금은 재수생보다는 고3들이 좀 많으니까 고3 설명 먼저 하고 재수생 하겠습니다. 국영수, 과탐, 사탐, 문과는 당연히 뭐 사탐일 거고 이과는 과탐일 거고 정규 수업이 학교가 끝나면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최상위부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있는데 지금 그거는 국어나 지금 한국사나 영어는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돼버렸고 이제 요즘에는 수능의 대세는 국어랑 수학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 과목 하나만으로도 진짜 좀 많이 어려워지고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전략을 까딱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탐구 영역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 개강이 돼버렸고 수능도 연기가 돼버렸지만 만약에 종래에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2월 말쯤에 개강을 했고 11월에 수능을 친다면 평년과 다름없이 친다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국어랑 수학을 하고 여름방학 지나서 탐구나 한국사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감을 잃어요.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겠지만 그건 전략 과목이 돼야 됩니다. 탐구 영역은. 그게 근데 은근히 발목 잡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한테 나중에 과외가 문의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11월에 수능인데 9월에 들어와가지고는 탐구 영역 그 강의 좀,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 대신에 2달 만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2달 동안 탐구만 한다면 모를까. 국어, 영어, 수학을 같이 하면서 탐구를 2달 만에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탐구 영역이나 수학이나 국어,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 학습의 밸런스죠. 밸런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요런 게 이제 짧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모평에서 등급이 잘 나오면은 그 공부량을 조금 줄이면서 부족한 것들을 늘리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마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도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고3단과, 그리고 물론 재수종합반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 뭐 재수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죠.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부터 와서 재수종합반 수업을 듣고 재수종합반 정규 수업이 끝나면 또다시 단과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3들은 일단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가 끝나면 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고3에 대한 수능 특강은 아마 저녁으로 시간이 배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선생님들 중에 윤홍관 선생님 알아? 아, 몰라. 지금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제일 핫한 영어 선생일 겁니다. 알죠? 윤홍관 선생님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1타 강사, 인터넷 인강으로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이 실제로 대구의 유신학원에 내려와서 강의를 합니다. 인강이 아니라. 해야 되고. 이게 연간 컨텐츠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모의평가 같은 거는 당연히 치고요. 원래고사.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감이나 간쓸개, 수업부터 해설 강의까지 다 합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이감 간쓸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낯설 건데. 서울에서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됐죠. 이감이나 간쓸개. 국어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이감 간쓸개를 그냥 나눠주고 테스트만 보는 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만 해설 강의까지 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대구에서는 하게 되면 아마 거의 유일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재종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독학재수반 저희가 이제 재종하고 독재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독학재수반은 약간 상위권 위주다 보니까 보통 중하위권이라면 재종반이 맞고요. 본인 컨트롤을 잘한다 싶으면 독재반이 맞는데 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넘어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레귤러 상태죠. 막 완전 좀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엉망이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3월에 뭐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하고 2월쯤에는 아마 학원들이 개강을 했을 건데 그때 되면 고3이라는 마음가짐이 좀 새롭게 이렇게 먹어줘요. 피가 끓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 하면 대부분 고3이나 재수생이나 사실 나이가 19, 20살이면 거의 뭐 특히 20살이면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4월이나 5월 되면 흔들리죠. 무너집니다. 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고 이제 수능은 다가오는데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수포자들 많으면 나중에 그냥 혼나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만만한 뭐 탐구 영역이나 국어에 좀 올인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죠. 실제로 제가 뭐 타 학원을 비교해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씩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종반도 30명 마감이고 독학재수반도 30명 마감이고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지금 단과들도 일단 인원의 제한을 두고 마감을 하려고 하는 게 소수로 한 명 한 명한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몰입 수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의 컨텐츠 그 대치동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50년이 다 돼갑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972년에 개원해서 48년 동안 유지가 되는 학원은 대부분 당연히 유신학원밖에 없고요. 전국에서도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건물을 신관으로 이전하면서 제2의 도약으로 삼으면서 새롭게 이제 좀 수업도 많이 준비했고 해서 오늘 같은 간담회를 연 거고요. 일단 제가 한 거는 수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제 학원에 대한 소개를 했고 지금 제가 나가고 나면 그 입시 김정연 선생님이라고 서울에서 이제 입시 컨설팅하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올해의 입시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대구도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요즘에 확진자도 안 나오다가 뭐 요즘에 몇 명 나오긴 했지만 서울에서 대구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들 많이 하는데 지난 4월 5일 날도 왔었거든요. 뭐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울보다 더 안전하겠더라고요. 서울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일단 이 변화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올해 확실히 그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좀 유리할 거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구는 그런데 서울은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개강들을 하고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대성, 종로, 메가스타즈, 청솔 이런 데서는 꾸준하게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계약하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2달 정도 놀게 되는 그 학교가 쉬게 되니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고3 같은 경우에 좀 확실하게 자기 절제하면서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 간의 격차가 너무 커질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수능도 수능인데 우리 고3들은 수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학생부 뭐 비교과는 좀 어렵겠지만 교과를 확실히 챙겨야 되거든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3학년 전체 내신이고 1학년 전체 내신 보통 20, 40, 40이 반영이 되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1학년 1학기 내신의 4배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학생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고3은. 그래서 교과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교과 그 성적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재수생들은 당연히 수능 공부일 텐데 재학생들은 일단 다른 것보다도 자기 절제, 계획적인 생활하면서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종라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이제 재수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담임도 하고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일단 수능 잘 보는 아이들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자기 절제라는 측면에서 일일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부를 해요. 주간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가 없죠. 변수가 많아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일 계획을 오늘 자기 전에 세워서 1시간대별로 시간별로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수능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는 고3이나 재수생 전부 다 수능이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근데 인간의 두뇌가 깨어난 지 2시간 지나야지 최정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생활 사이클, 바이오리듬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짜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일단 오전 공부, 오후까지는 수능 그 스케줄대로 같이 가주는 게 좋죠. 8시 40분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점심 먹고 영어, 탐구거든요. 그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의외로 일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일단 수능을 잘 봅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 좋아야 되죠.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보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집중력의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집중력의 방해 요소가 뭘까? 가장 큰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 대한 관리를 확실하게, 공부할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치워놓는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집중을 잘 못해요. 공부를 하다가 다른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조금씩 올려가는 게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략 스톱워치 기능들이 좀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해서 한 30분 정도를 재고서 30분 집중하는 거죠. 그걸 못 견디면 조금 낮추고 30분에서 20분을 좀 낮춰도 되는데, 이렇게 스톱워치 활용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 제일 긴 그 과목은 100분짜리도 있거든요. 100분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좀 멀리 하고, 세 번째 이제 특징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친구들이에요. 노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아이들. 노력을 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면은 가장 망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이. 노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제로 재수생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데, 머릿속에, 특히 이제 재수생들 더 그런데 고3도 마찬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국어를 못 보면 어떡하지, 첫 시간. 이런 생각들 하면서 열심히 하면, 말하자면 약간 부정적인, 의심하는, 여기에 마가 꼭 들어가는 거죠. 그런 애들 국어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1교시 무너지면, 국어가 아주 중요한 과목인데, 1교시 무너지면 2교시도 같이 심리적으로 동요가 돼가지고 끝나죠. 그런 애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영어부터 잘 보는데 때는 늦은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교는 없는데 법정 스님이 하신 얘기, 요거는 맞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의 기운은 자석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밝은 기운이 가서 달라붙고,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탁한 기운이 가서 달라붙는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수생들 한 12년 정도 담임하고 수업하고 그랬었는데, 종로원에서 이제 특별반이라고 60명 중에 한 40명이 서연고 가는 반 애들을 이제 주로 담임을 제가 했었어요. 그 애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제일 못하는 반 담임도 일부러 맡아봤거든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는 뭘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반도 애들이 대략 한 건국대 정도 가는 애들이니까 아주 못하는 반은 아닌데, 종락원이 그때 좋을 때는 아주 잘들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면서 지금 임하는 게 제일 좋겠다. 아직 12월 3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8개월이 남았어요. 아직도 정신 차리고 하면 안 늦은 시간이에요. 수능이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걸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수학만 좀 달라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급 컷이 수학 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2점. 2개 틀려야 되는 거예요. 4점짜리 2개. 그게 21, 29, 30번 중에서 하나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여학생들에게 조금, 이과는 여학생들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29번이 30번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29번이 기하 벡터와 관련된 문제인데 올해 기백이 출제가 안 돼요.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200만 년간의 진화의 내용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지각력에서 약간 남자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뛰어난 점이 또 있죠. 그래서
기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그 이과 수학에서는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92점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올해 조금 쉬워지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기백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는 점수에 관계없이 이제, 일단 점수는 들쑥날쑥 하는데, 대략 올해 고3들 생각해서 좀 쉽게 낸다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간 출제진들이 고3 애들 실력을 잘 몰라요, 실제로. 이 정도면 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더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국어는 대략 한 2점에서 3점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학 나는 점점 문과 애들이 수학이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수리적인 공부를 좀 등한시하기 때문에 학종 때문에 계속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학이 지금 보면 표준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이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90점 이제 절대평가니까. 보시면 일단 국어는 확실히 작년이 재작년보다 쉬워졌습니다. 최고점의 표준점수가 높다는 것은 평균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나가 무척 올라갔죠, 작년에. 수학나 작년에 잘 본 애들이 아주 유리했어요, 문과에서. 영어 한번 보시면 영어는요. 지금 18학년도부터 이제 절대평가가 됐는데 1등급이 90점 이상이 10%나 됐습니다. 아주 쉬웠어요. 근데 재작년에 5%로 반토막이 났죠. 이 이유는 어렵게 낸 것도 있고 애들이 영어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어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절대평가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의 경감 그리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아서 작년 다시 한 7.5%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맞는 선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영어는 일단 중위권 친구들에게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영어 절대평가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 영어 절대평가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강남 서초예요. 거기 애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거든요. 다 아시죠? 영어는 투자에 비례한다는 거. 거기 애들은 국어 수학은 3등급에도 영어 1등급 받는 애도 아주 많아요. 근데 이걸 절대평가 해버리니까 강남 애들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강남 학부모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학종입니다. 학종 확대해버리니까 아무리 강남에 숙명여고 단대부고가 정시로 20명 가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수시에서 내신이 안 되면 학종이 안 되거든요. 3등급 때들은 서연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숙명여고라고 하더라도. 근데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학종에서는 강남 애들이 많이 못 갑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싫어하는데 역으로 2등급만 좀 받으면 경북대 가는 데도 그렇고 서울에 인서울 하기도 무난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특히 영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영어 4등급이다. 그런 애들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는 내가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니까 격차가 안 좁혀지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는 내 점수만 80점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 4등급이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영어 2등급은 꼭 받아야 됩니다. 뭐 수시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어 4등급이다, 3등급이다. 2등급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지금 상황에서. 아주 최상위권 친구들이 크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없는데 2등급, 3등급의 차이 크고 더 커지고요. 3등급, 4등급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4등급 받는 친구들이 2등급 올라가면은 학교 레벨이 확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2등급을 받아야 돼요. 자, 올해 변화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능 범위가 조금 변화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변화하는데 수학 때문에 매우 커졌어요. 두 번째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논술 비중은 대폭 감소했는데 경북대도 좀 줄었습니다. 부산대도 좀 줄고. 여전히 많긴 한데 내년도부터는 아주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변화 사항을 보면 이제 정시 생각을 하는 재수생들은 대부분 정시 생각을 할 텐데 영어 등급간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건국대, 동국대가 작년까지 학생부를 10%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100%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100%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하겠어요. 다만 이제 교대를 제외하고, 교대는 면접의 비중이 높고 학생부 비중이 있습니다. 교대 정시는. 교대 빼고는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건데요. 수학 출제 범위가. 자연계는 기하가 제외돼가지고 관생들이 늘어날 거예요. 여학생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원, 수투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확동을 보는데, 여기 수원에 삼각함수하고 지수로그가 들어가요. 이거를 재수생들은 안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학생들이 공간지각력, 여성들이 이 삼각함수에서 조금 헤맬 가능성이 있어요. 재수생들, 만약에 여기 재수생들 한번 들어요. 전부 다 재학생들인가? 그래서 삼각함수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우리 여학생들이 특히나 필요하겠다. 문과에서. 여기 보시면 그 국어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독서 문학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화작, 독서, 문학 똑같습니다.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 문학인데 이 언어가 문법이라서 국어는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국어는 바뀐 게 없어요. 그 명칭은 좀 바뀌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는 없다. 근데 수학은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는 확실히 쉬워지고 여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학에서 조금 그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이제 이과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재수생들이 분리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재수생들 입장에서 공부할 게 더 줄어버리는 상황인데, 근데 문과는 재수생들 입장에서 새로 안 배운 걸 새로 배우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에서는 올해인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를 유도해가지고 좀 많이 확대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별로 다른 건 없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올해 큰 변화는 학종에서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에서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학교 프로파일 제출하는 걸 금지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과학고가 자기네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학교 애들이 작년도에 대학을 어떻게 했다는 소개하는 파일을 대학에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지고등학교 시지고등학교 별로 보낼 게 없죠. 이런 얘기 하면 좀 뭐한데 별로 특장점들이 별로 없죠. 일반고는 대부분. 거기서 특목고 자사고 간의 차이가 많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져요. 올해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작년까지는 면접만 블라인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이름을 면접에서 감췄어요. 고등학교 어디야? 외고? 대구 외고? 대구 외고 아무개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시주가 아무개입니다는 면접관들이 보기에 다르죠. 대구 외고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수험번호 100번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면접 볼 때. 근데 작년까지는 학생부 평가할 때는 학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구 외고, 얘 대구 외고네. 학생부를 보면서. 근데 교육부에서 작년에 너무 자사고 특목고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다 전산에서 지워버리고 준대요. 전산에서 지워버리고 대학에 학생부를 주겠다는 거죠. 얘가 대구 외고인지 어떤 학교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이 참 헛수고를 했구나.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대구 외고인데 학교 이름을 지워도 너 무슨 과냐? 심화, 일본어, 독해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교과목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거 보면 얘는 외고네. 교과목 이름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고 간의 격차는 없죠. 정화여고하고 예를 들어서 대구여고가 제가 알기로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여고하고 예를 들면 그
시지고도 아까 얘기한. 별로 차이는 없어질 수 있죠, 여기는. 그런데 일반고와 자사특목고간에는 확실히 교과목 커리큘럼상의 차이로 인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특목고 우대를 나름대로 완화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사특목고가 확실하게 부각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공무원들 저 그 발표를 보면서 발표를 보다가 저기 뭐지? 잠깐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이없는 일이 좀 생겼는데 일단 올해 일반고 간의 격차는 좀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프로파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정도는 과거의 학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올해 그 수시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아주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수학 나가 여기서 작년에 보시면 몇 명이 늘었죠? 약 23,000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가는 오히려 줄었죠. 16,000명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수학가를 하다 못하는 애들이 수학 나로 돌아요. 어차피 나는 뭐 수학 가로 5등급 받는데 그거 받아봤자 어차피 수학 가로 가는 학교 뭐 경북대 같은 데는 못 가니까 나는 나를 볼 거야. 가면 이제 3등급, 2등급, 2등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옮겨간 결과 23,0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6월 달이거든. 재수생들도 봤습니다, 이때. 근데 23,000명이 늘었는데 준 거는 16,000명밖에 안 늘었어요. 7,000명이 지금 남아있어요. 7,000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7,000명이 누구냐? 반수생. 그리고 학종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종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6개를 다 학종을 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나는 여기 하나는 붙을 거야. 그래서 수능 안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대략 반수생이 한 15,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과에서. 근데 얘들이 공부를 잘해요. 올해 반수생이 더 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더 범위가 축소되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3 애들 공부를 상당히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전략적으로 올해 그 반수생들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공격이 끝나게 되면. 올해 이제 큰 변화죠. 그리고 이제 문과, 이과는 이거 탐구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지금 재학생과 졸업생이 작년에 7대 3 정도입니다. 7대 3. 원래 75대 25 정도였는데 작년에 확실히 재생들이 늘었어요. 정시가 느니까. 올해도 좀 늘 것 같은데 근데 보십시오. 누구랑 경쟁하는지. 일단 요게 이 수치가 서울대 입학생들의 수치입니다. 졸업생하고 재학생. 보시면 그 정시 수시 보시면 수시는 뭐 94% 압도적으로 재학생이죠. 그런데 정시는 재작년에 수능이 어려웠거든요. 재수생들이 훨씬 많아요. 상위권에서는 재수생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는 게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는 것의 장점이 크죠. 재수생들이 수능은 좀 유리합니다. 확실히. 정시 모집 인원은 수시 정시 모집 인원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77%를 많이 뽑는데 중요한 건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전형을 올해 많이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보시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위주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가는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칠한 학교들이 30%가 안 되는 학교예요. 내년도 이제 30%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들 벌써 늘려놨습니다. 작년부터. 정시가 많이 늘었어요. 정시가 많이 느니까 수능으로 가야지.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재수생들도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들에게 정시는 조금 어찌 본다면 좀 팍팍한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의 비중.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 비중이 조금 늘어나죠. 수시에서 87%니까 수시는 학생부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가 안 돼 있으면 뭐 응시 자체가 거의 어렵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소폭 감소했는데 고대가 많이 줄었죠. 고대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러냐? 고대가 교과 전형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근데 고대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 같은 교과 전형이에요. 다른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교과 100%를 뽑는데 고대는 교과 60, 서류 20%, 종합 전형처럼 면접 20%를 보기 때문에 약간 꼼수를 부렸어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 정시 30%로 늘리라고 강제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30%를 뽑으면 정시 30%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고대가 교과 전형을 30%로 늘려버리고 올해 1156명을 뽑아요. 무려. 근데 교육부에서 당장 경고 들어왔죠. 그 단서 조건은 학생 선발이 어려운 지방대학들을 위한 것이지 고려대 같은 명문대가 할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금 축소하겠다고 해서 고대가 올해만 그런 거라고. 고대도 이제 내년도에는 정시가 다시 증가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작년하고 올해 보시면 일단 교과 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최상위권 대학은 어디냐면 서연고입니다. 서연고.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고대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고대가 아까 1156으로 늘렸다고. 대부분.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지방거점 국립대, 경북대 같은 데도 정시로 많이 뽑아요. 교과 다음에 정시입니다. 그리고 의대는 일단 수능으로 아주 많이 뽑죠. 일단 지방대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만 맞추면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종합은 이제 학생부가 교과가 조금 부족할 때 비교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고 학생부가 안 돼 있으면 논술 봐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정시가 되는 거예요. 정시가 이 의대는 약 40%가 되기 때문에 의대로 가는 길은 정시문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수시 2월까지 하면 45%가량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를 정시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2018학년도인데요. 어떤 점수의 격차가 가장 크죠? 어떤 과목에? 국어입니다. 수학보다 국어 차이가 더 커요. 그렇죠? 11.9인데. 11.9. 근데 더 커져요. 이 차이가. 19학년도가 아주 국어가 어려웠거든요. 수학보다 국어의 격차가 더 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어가 1년 공부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고3이지. 국어 수능 공부 언제 시작했지? 본격적으로? 겨울방학부터 시작했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3학년들이 12월 겨울방학부터거든요. 딱 1년 정도 하는 건데. 재생들이 2년 하잖아요. 1년 가지고는 비문학 독해력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조금 더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국어를 여기 이제 자, 문과, 이과 한번 손 들어볼까? 이과? 여기가 이과네. 이과. 자, 이과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문과는 국어를 포기하면은 대학이 어려운데 이과는 좀 수학으로 커버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3월, 6월까지 하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국어 내 인생의 태클인데. 그러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국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국어는 정말 밋밋하게 올라가거든요. 양질전 밋밋하게.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100도씨까지는 표면상의 변화가 없다가 100도씨에서 기화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국어도 밋밋하게 올라가다가 이게 정말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은 10월 말 이 정도에서 이제 급격한 향상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애들이. 특히 고3 애들이. 제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제 조카 녀석도 그러다가 이제 국어를 병쳤는데, 3등급에. 그래서 국어는 수능날까지 놓지 말고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베이커전 다 아시겠죠? 정시. 수능 100%다.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논술은 지금 거의 많이 줄었고 학생부 교과는
교과 위주로 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지표다. 무슨 얘기냐면 시지고등학교 3등급하고 뭐 대구외고 3등급을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당연히 대구외고 이 특목자사고 애들은 교과 전형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종합전형은 보시면 학생부 서류 구수를 상대 지표로 본다. 대원외고 3등급하고 시지고등학교 1.2등급, 3등급하고 똑같이 봐주겠다는 거죠. 특목고 애들이 그래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수시로 많이 가는 거죠. 상대평가라는 의미가 바로 있습니다. 이 전형들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올해 이제 바뀐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대략 수시 원서 접수가 한 10일 넘게 늦어졌고, 그래서 대학교고사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날 보죠. 12월 3일 날 보고 정시 전형이 이제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요건 이제 바뀐 일정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 제가 예상컨대 두 가지, 하나의 변수는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선거 끝나면 5월 달에 풀어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문에라도 애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요.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 일단 정부 여당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면 조금 더 릴렉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아니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아예 안 풀고 온라인으로 그냥 1학기는 다 끝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도 지금 교육부가 두 번째 플랜 B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 중간고사는 안 보더라도 기말고사는 지필고사로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은 좀 우리 고3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의 영어 등급별. 1등급하고 2등급 격차는 크지 않거든요. 연대가 좀 큽니다, 연대가. 연대가 크고 다른 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경북대를 보더라도 200점 만점에 3점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로 가면 5점이고 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2등급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2등급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등급 받지 못하면 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최소한 2등급을 받죠. 그리고 혹시 수시를 써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1등급 받으면 매우 유리하다. 근데 약간 이 연대는 5점 차이긴 한데 환산점수로 들어가면 약 7.5점 차이 나가지고 1등급, 2등급 간의 격차가 큰 학교입니다. 이게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서 그런지 영어 비중을 아주 높게 두고 있는 학교예요. 보시면 문과 한 명인데, 문과는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아주 높아요. 서강대를 보시면 국어, 수학의 비중이 무려 80%.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엄청나게. 영어는 뭐 1.3점이니까. 그래서 일단 문과는 국어, 수학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경북대도 국어, 수학이고 영어가 좀 비중이 높긴 하지만 차이가 없어서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과는 보시면 서울대 제외하고, 서울대하고 이 서강대 제외하고는 연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수학하고 과탐, 이 과탐이 국어보다 비중이 여기 다 높습니다. 여기도 국어보다 과탐이 다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과는 수학, 과탐, 국어, 영어 순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과탐을 잘 보면 정말 이과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과탐에서 확실하게 내가 1등급 받자.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이과 친구.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게 이제 커트라인 요걸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100분위 합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사탐 100분위 합인데 263이라는 얘기는 뭐 90, 90 말하자면 83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100분위를. 근데 탐구는 두 과목을 합산해서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요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합격선 자체가 매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모의고 성적표 보실 때 등급은 이게 수시에서나 중요하죠. 등급이 아니라 이 100분위 합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백분위압이 중요하거든요. 백분위압 커트라인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경부태까지 가려고 한다. 257 정도 백분위압이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약간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있지만 문과가 훨씬 가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12%죠. 보시면 12%입니다. 12%. 100분이 250일인데. 이과는 보시면 이과는 15%고 239예요. 이과가 확실히 대학 가기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더 적게 보는데 더 많이 뽑습니다. 이과. 그래서 또 특히나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고 연대 고대 위에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약 1,300명을 뽑으니까 이과가 훨씬 대학을 가기가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의대인데 주요 의치대 5개 의대입니다. 의대는 서울대, 연대, 카톨릭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가 이제 빅5라고 해서 상위권 의대인데 여기 가려면은 정말 정시로 가는 게 서울대 의대는 하나 틀려야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곧 연대 의대는 2개 정도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한 3개에서 4개. 제가 재작년에 연대 의대 보낸 애가 정시로 3개 틀렸는데 문 닫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추가 합격 마지막으로. 2개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시로 의대 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특히 고3 애들. 상산고에서 150명 보내는데 절반 이상은 재수생들이에요. 정시로 가는. 자, 그리고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자연계열에서 수나 지원하는 가는 대학인데요. 경북대는 수가 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학이 이제 4등급, 수학가가 4등급, 5등급에서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절망적이다. 4등급, 5등급 받으면 경북대를 못 가거든요. 어차피 못 가요. 그럼 나를 볼 수가 있죠. 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로 볼 때는 뭘 잘해야 되냐면, 과탐을 잘해야 된다. 과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과탐을 잘 보고 과탐 가산점을 받아야지, 이제, 나름대로 수학에서 가산점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 선택, 문과는 사탐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과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 얘기 뭐냐면 서로 다른 과목, 투 과목을 꼭 봐야 되는데 서울대는 물리1, 물리2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1, 화학2. 서로 다른 과목에 1, 2를 하나씩 섞어봐라. 이 얘기고. 연세대학교는 서로 다른 두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1, 물리2를 보면 연대 지원이 안 돼요. 물리1, 화학1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과목. 그리고 이제 투 과목에 가산점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들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위에서 컨설팅 하는데 고3 애들이 화학원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지학으로 바꾸려고요. 그런 애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응시자 수.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 유리합니다. 하나 틀려도 급격한 말하는 하락이 없어요. 근데 적게 보는 과목은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응시자가 좀 많은 과목들. 그리고 수시 논술 및 구술고사를 고려한다. 문과는 문과는 어떤 과목이 논술이나 구술에 좋냐면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과는 지구과학을 하면 일단 논술이나 구술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지구과학이 출제가 안 되는 대학도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을 하는데 다만 이런 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많은 애들이 탐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원 하다가 남자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내가 공대 가려고 하는데 물리원을 해야지. 물리원을 잡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3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잘 안 나오죠. 물리가 어렵거든요. 안 되네. 화학으로 바꾸자. 화학원으로 바꿔요. 근데 물리 안 되는 애들 화학이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면 안 되죠. 6월달에 또 안 나와요. 지구과학으로 바꿀까? 지구과학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재수하는 애들 보면 고3 애들 과탐이 4등급이다. 사탐 4등급이다. 이런 애들 물어봐. 너 자꾸 과목 바꿨지? 과목 계속 바꾸는 애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안 봤을 것 같은데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해일이 나오는 영화인데 박해일이가 유승용을 활로 쏘아서 죽여버리고서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대사를 기억 못하면 안 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그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애들한테 공부하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란 잔대가리 굴려서 요령 피워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은 너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산이고 그 산은 그냥 네가 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국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탐이나 과탐 선택한 과목도 피할 수 없는 나에게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애들이 결국 성공을 하고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 그리고 그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우리 반 애 중에서 진짜 가장 열심히 한 애가 여자인데요. 얘는 새벽 6시 반에 종락원 이제 8시까지 등원인데 6시 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 30분 공부하고 저녁도 30분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올 2등급에서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6월 달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막 상담을 제가 이제 힘도 줄 겸 실제로 이나 너 같은 애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안 올라갈 리가 없어. 선생님 경험칙으로 확신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4개 틀려가지고 390점으로 연대를 갔는데 연대 중문학과를. 근데 걔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시험 보고 나오면 저한테 한번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고 나올 때 자기도 잘 봤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박수 쳐주고 부모님 생각나고 다 뭐 제 생각이 났다는데 제가 이제 얘한테 야 후배들한테 좀 해줄 얘기 좀 공부에 관련된 거 좀 보내봐.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너무 글귀가 좋아서 제가 항상 그 애들한테 저희 반 애들한테 읽어줬던 거 후배들에게 공부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공부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잘못하고 있거나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부 안 된다고 하는 애들 많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공부는 우리 산인 거야. 너네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일단 사탐은 생활윤리하고 사회문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죠. 그래서 이재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떼돈을 버는 선생이 생윤사문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 사회탐구를 하면서 돈을 아주 수십억씩 벌고 있는데 종락원에 제 옆에 있는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새끼 강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참 어려운 전세 역전되는 상황인데 일단 생활윤리하고 그 사회문화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한국주의. 이제 이과 쪽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생명지구학이 가장 많이 보거든요. 일단 지금 가장 대세 과목입니다. 특히 지구학이 대세인데 보시면 재밌는 게 지구학이 조금 더 쉬워요. 물리원이 어렵거든요. 자, 어려운 과목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가지고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좋거든요. 근데 보시면 물리원이 어려운데 만점자의 표점이 66점이고 지구과학은 만점자의 표점이 74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질까요? 예, 많이 보잖아요. 못한 애들이 다 가서 같이 봐요. 그러니까 밑에 탄탄하게 막 베이스들을 깔아주는 거죠, 밑에서. 평균을 좀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물리원은 좀 잘하는 애들만 봐요. 평균이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구학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구학이 워낙 애들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학을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탐구 반영 방법인데 지금 이거를 뭐 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단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서강대를 아까 목표로 한다고 해서 나는 수학을 정말 잘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수학이 45.2%라고 해서 난 수학에 집중할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의 순으로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의 순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말하자면 최고적으로 잘 본 다음에 나중에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해서 특정 영역의 가중치도 공부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수시적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전공력 합성,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학업 역량, 교과 내신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니까 결국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내신이 향상된 애들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덕목을 갖고 있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실천한 사례가 있느냐 이건데,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입학사정관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냐? 학종 쓸 거지? 뭐라고 생각해? 네 가지 중에서. 학업 역량. 일단 입학사정관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이 사실 요거는요, 잘 봐야 되는 게, 통계 자료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전공 적합성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에 기계공학과를 써요. 경북대 기계공학과를 쓴 애들은 2.0에서 3.0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 애들이 학업 역량, 즉 교과 성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더 보는 거예요. 기본 일반고에서 내신이 기본 내신이 안 되면 학종도 높은 대학을 가기는 어렵거든요. 이 2가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전공 적합성은 무엇인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하고, 그리고 그 성적은 얼마나 우수한가? 너 무슨 과 가려고 하냐? 영어 쪽? 그럼 너는 그 영어 관련 성적이 좋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과는 수학과학이 다 좋아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쪽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물리원, 물리투 과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과지? 무슨 과 가려고 그래? 너는 생명과, 너는 이제 3학년이야? 너 물리투 하지? 너 안 해? 물리투가 있는데 선택 안 했어? 물리투가 없어. 그런 관계없네. 물리투가 있는데 선택을 안 하면 이제 여기서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투는 기계공학, 전자공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이 꼭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원 성적이 좋아야 되고, 물리투 성적이 만약에 본다면 물리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 활동이나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거는 고3이야? 아직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고3들은 올해 세특이라든가 진로활동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면 지금 코로나 전국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 어떤 게 있냐면, 너 이제 지금 그 고3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계약하면서 과제 탐구 같은 걸 내주면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로 생명과학 같으면은, 자,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박쥐,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다 박쥐로부터 왔죠. 그렇죠? 박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왜 인간에게 전이가 됩니까? 이걸 탐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과다. 그러면 왜 20세기에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1950년대 홍콩 독감 딱 2번 있었는데 2020년까지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는 거야. 4번이. 왜 그러한가? 이것을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탐구하는 거예요. 융합적으로 탐구해요. 왜 박쥐 바이러스가 조류인플루엔자는 전염이 안 되는 될까? 과학적으로 너무 간단하잖아. 조류는 조류고 인간은 무슨 류야? 포유류. 박쥐가 포유류지. 그러니까 연관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포유류니까. 첫 번째,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대학이 좋아하는 게 요즘에 융합적인 애들이야.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있어. 너한테 물어볼게. 왜 박쥐하고 인간이 공통점이 있다? 생활에서 어떤 게 있을까? 여기 이과는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역사를 봐야 돼. 200만 년간 박쥐랑 인간이 함께 살았잖아. 어디에 살았을 거야? 동굴에서 같이 살았어. 그래서 박쥐가 인간의 피를 빨아먹거나 인간이 먹을 게 없으면 박쥐 잡아먹으면서 서로 간의 어떤 공통된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21세기는 확 퍼지느냐? 스페인 독감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서 조선반도까지 오는데 약 3개월 걸렸다 이거예요. 지금 하루 만에 오잖아, 그렇지? 초연결성.
세계화 때문에 바이러스가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이건 그 문과적인 해석인데, 이과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파괴야. 바이러스는 포유류한테 들어가서 숙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포유류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설치류 말고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종의 개체수가 제일 많아요. 70억이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그리고 인간이 점점 환경 파괴하면서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화. 시베리아 벌판에서는 사람들 막 간격이 크니까 전염이 안 되는데. 자, 뒤에도 아파트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수천 명 이상 같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야. 그게 진로 활동이에요. 과목마다.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한다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사회문화는. 너도 당연히 그런 걸 할 수 있고. 뭐 수학과 쪽이나 물리학과 쪽 한다. 그러면 그 요즘에 감염자들이 전파하는 것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물리학의 파동 가지고 막 그 해석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그 주제 탐구에서 올리면은 좋은. 그게 이제 학생부 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공적 합성에서는 교과학습 발전 세 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실제로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얘네들 1학기까지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1학기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일단 비교과의 비중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준다면 세특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교과목 세특은 과목 선생님들이 어떤 과제를 내주고 하는 수행평가라든가 과제 탐구에서 자기 그 전공 관련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신이 더 중요하겠어요. 내신은 당연히 잘 받아야 돼요. 자, 수시 대비 원칙은 일단 4월, 5월, 6월 볼 것 같은데요. 4월 24일에 보죠. 모의고사 성적하고 학생부를 비교해서 내가 자, 정시 논술형인지 수시형인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시 논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능 모의고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못 미친다면 뭐 논술로 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9월을 감안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설정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수시 1차는 하향 안전 지원이 금물이다. 수시 1차는 뭐냐면 수능 전에 논술이나 구술을 보는 전형입니다. 여기는 하향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대략 점수가 나오는 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볼 수도 있잖아. 영남대를 넣어요. 그래서 면접을 다 보고 수능을 봤는데 경북대가 아니라 서울에 한 서성한 정도 갈 성적인데 영남대에서 붙어버리면 납치당하는 거죠. 그걸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납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괴로운 납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 여의도고등학교 2등, 서울의 여의도고등학교 2등 하던 녀석을 논술도 좀 가르치고 컨설팅을 쭉 하면서 하는데 9월달 모의고사를 얘가 잘못 봤어요. 이놈이 막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죠. 절대로 서강대 논술을 쓰면 안 된다. 서강대가 그때 10월달에 논술을 볼 텐데. 근데 내가 서강대 경영학과 논술을 봐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수능 3개 틀린 거예요. 서강대 갔죠. 서강대 갔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반수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종락원에 7월 1일에 반수반 개강하는데 딱 왔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잘하는 반이. 걔가 어딜 갔느냐? 군대를 갔어요. 실패하고 왔죠. 반수가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문과는. 이과보다. 그래서 하향 지원을 근무. 근데 수시 2차는 관계없어요. 경북대가 이제 수능 끝나고 다음날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성한 정도로 충분히 간다. 연고 서성한을 썼는데 혹시 모르니까 경북대 논술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다. 면접이 12월 4일 정도 될 텐데요. 12월 5일쯤 되겠네. 12월 5일 날 올 텐데. 그러면 잘 봐서 내가 문과인데 대략 한 서성은 가겠네. 그러면은 면접 안 보러 갑니다. 그래서 2차는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과형, 종합형.
뭐 교과 내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서, 나중에 제가 또 내려와서 자기소개서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로 이제 좀 자신의 장점들을 드러내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거는 정시만이 아니라 수시에서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대 일반 전형이라고 했는데, 올해 고려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60% 교과, 20% 서류, 20% 면접인데, 일괄합산이에요. 근데 최저 기준이 높아요. 세기하보예요. 세기하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개 중에서 합이 5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요. 교과 전형이니까 애들이 많이 못 넣어요. 고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 빡빡하지. 내 교과 내신이 1.7, 1.6인데 되겠어. 못 넣어요. 이런 애들 못 넣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이 10월, 수능 전에 봅니다. 어떤 면접이냐? 문과는 토론 면접이에요. 이과는 수학과학 심층 면접이고, 수능 전에 면접 준비하기가 빡빡해서 안 되겠어. 잘 안 넣고요. 제가 예전에 보면, 그리고 또 제가 강남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쫙 컨설팅 하는데 고대를 안 넣는 거예요. 너 고대를 왜 안 넣으려고? 저 서울대가 목표인데, 선생님 면접까지 다 보고서 고대의 수시 납치를 걱정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고대만 가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의 납치를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던가, 세상에는. 여기가 의외로, 근데 또 세계와 뭐를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여기가 의외로 합격선이 막 떨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바뀐 거거든요. 올해 바뀌어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합격선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애들은 고대 붙는데, 걔네들은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로 가버리고, 의대로 가버리고 해서, 거의 그냥 1배수는 돌아버리죠. 그리고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절반은 되고. 올해 재학생들이 수능 빡빡하게 공부 못하는데 최저가 너무 높아요.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 장면이 이건데, 근데 중요한 건 어디가에 나온 커트라인은 공식적인 커트라인이고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은 더 낮아요. 이건 제가 보냈기 때문에 알죠. 제가 보낸 애들이 그 커트라인보다 낮거든요. 교과 전형은, 교과가 핵심인데 중요한 거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는 게 어디냐면,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의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 시립대, 매대, 이 정도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있죠. 그리고 대략 요 정도가 이제 경북대 합격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경북대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이 대략 1.6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좀 떨어지죠.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매우 폭이 떨어지고 실제로 3점대까지도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북대 교과. 그래서 최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수능이 자신 있으면 최저 기준 높은 학교로 좀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교과전은. 보시면 경북대 최저 기준이 있죠. 출결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만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높은 대학들이 없어요.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서울 최상위권 대학, 교대인데, 일단 보시면 서울대도 1.78등급까지도 붙거든요. 종합전형은. 여기는 어떤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면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비교과가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면접이에요. 면접이 아주 어렵죠. 서연고 같은 거. 심층 면접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류 100%로 뽑는 학교. 면접을 안 봐요. 서류가 뭐냐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올해는 추천서도 없습니까? 어떤 학교들이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학종입니다. 서류만 보는 학교. 근데 학생부만 보는 학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는 교과 내신도 안 보는 거 아시죠? 교과 내신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한양대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학교처럼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이렇게 보는데 서울대가 이제 여기 서울대 지역균형이 교과 그 학생부하고 서류를 면접을 한꺼번에 이제 합산하는 학교 별로 없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경북대도 그렇고 1단계에서 일정 배수 뽑아서 2단계 면접 보고 뽑니다. 어떻게 뽑냐면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놓고서 쫙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보고 나서 중요한 거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먼저 볼까요? 자기소개를 먼저 볼까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73%가 학생부보다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봐요. 자기소개서 보고 거기에 나오는 거 찾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네, 학생부가 중요하죠. 다 보고 나서 이런 재미있는데 한번 불러보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불러서 확인해 볼까? 이런 애들이 1단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좀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쓰여지면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그 1단계 통과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합전형, 서울대, 그리고 연대, 고대, 요 대학들은 면접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면접이 없어요. 경북대 면접이 있죠. 또 부산대가 재밌는 게, 이 부산대는 학생부 종합에 최저가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도 없는데 부산대 학종에 최저가 있어요. 부산대 학종은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최저가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도 최저가 아주 높아가지고 조금 딸리더라도, 넌 이제 내가 모르겠지만 대략 여기를 더 위로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 괜찮다면 여기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최저를 맞춘다면 합격성이 많이 떨어져요. 논술은 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1000명 단위로 주는데 내년도는 절반 정도로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술은요, 제가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논술은 그냥 논술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기준 맞춘다면. 논술 70에 교과 30이다. 차이가 없어요. 서강대 보실까요? 9.97입니다. 0.03점이에요. 여기까지 가도 0.15점 차이예요. 논술에서 격차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논술 전형은 논술 100%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저 기준만 맞추면 되겠다. 논술을 잘 써야 돼요. 논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논술은 일단 버려진 시간, 주말 오전에 좀 학습을 하는 게 좋겠고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개념 정리가 안 됐다. 일단 이과는 수학과학이 잘하는 애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문과는 거의 사회탐구의 주제탐구 부분들입니다.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풀어나가기 좋아요. 그래서 수능학습하고 병행해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의 대학을 모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한번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문과는 간단하게 보면 그 인문사회, 영어 안 나오고 수리 안 나오는 학교가 제일 많은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수학이 나오는 학교를 묶어서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상경 다 이쪽을 묶어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대는 최저 기준이 없어가지고 연대는 뭐 가급적 논술로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여기는. 자, 그리고 이과는요, 수학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도 부담이 되면 경북대도 있지만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뭐 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다 수학만 보거든요. 이 학교들을 묶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대학들은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문과 친구들이 이런 대학은요, 특히 중앙대하고 이화여대는 수능 끝나고 한 9일 있다가 보거든요.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괜찮아요. 이 대학들은. 수학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그 고3은 2002년생들이죠. 제가 컨설팅을 2003년부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컨설팅을 가장 오래 한 사람 5명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 컨설팅을 하고 논술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수업을 하나 하는 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 면접
심층 면접 수업은 지금 제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낸 애들이 뭐 5천 명 이상 더 될 텐데, 애들 보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까지 보면 일단 수시로 간 애들을 우리 남학생들 둘이 있는데 비중을 보면은 대장 6대4 정도로 그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제 느낌도 그렇고 실제로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왜 여자애들이 수시에서 유리할까? 왜 유리할 것 같냐? 일단 학생부가 좋죠. 내신이 여자애들이 더 좋아요. 인정하냐? 인정하지? 우리 남학생들. 두 번째, 면접으로 뽑습니다. 면접으로 뽑죠. 면접으로 뽑는데 200만 년간 진화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서 여성들이 훨씬 더 소통에 대한 의지와 자세, 능력이 뛰어나죠. 면접을 훨씬 잘 봐요. 면접을 2001년부터 지금 19년, 올해 이제 20년째 하는 건데, 면접을 보면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다가려는 자세들 다 아시죠? 딸 아들들 구분이 다 되시잖아요. 일례로, 저 광주 여자인데 제가 3년 전인가 서울대 면접, 일반 전형 어려운 면접이에요. 면접을 수업을 하는데, 걔가 면접을 보고 와서 저한테 면접 후기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면접 보러 가는 후기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이 제시 문제는 어려운 면접인데 딱 들어가니까 교수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첫 질문은 좀 애들 긴장 풀어주려고 쉬운 거거든요. 얘한테도 오, 첫 번째 면접제거든요. 그냥 오, 첫 번째 면접제인데 긴장해서 밥은 제대로 먹고 왔어? 남자애들한테 물어봐요. 밥은 제대로 먹고 왔어? 그러면은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죠. 얘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4년 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밥맛이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들 빵 터지고 시작해서 지가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쭉 문제를 다 풀었어요. 제시문 문제 푸니까 얘가 괜찮았는지 학생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예, 수학입니다. 수학 중에 어떤 단어는 좋아해? 다 준비해 간 거예요. 환과 통계를 좋아합니다. 환과 통계를 좋아해? 문제를 한번 내보죠. 얘 깜짝 놀란 거죠. 문제를 내본다니까. 전국에 베이커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던지고 문과애한테. 제가 남자애들한테 면접을 하다가 이제 그 비디오 촬영을 하거든요. 찍었다 이 문제를 가끔 던져요. 선생님, 전국에 베이커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애들은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예, 제가 지금 긴장하고 당황해서 그런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생각하다 끝나요. 생각하다 끝나요. 근데 걔는 어떻게 되냐? 제가 좀 긴장하기도 하고 질문이 좀 황당해서 그런데 계산에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가 계산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 교수들은 떨어뜨리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뽑으려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지들도 모르는 채 쭉 합격을 합니다.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차이가 진짜 커요, 이건. 특히 문과, 이과건, 문과의 차이가 더 크죠,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논술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왜 그러냐? 과학 논술인데. 잘 썼죠? 잘 쓴 거죠. 여자애들이 90% 정도는 글씨가 깨끗합니다. 남자애들의 글씨입니다. 자, 보세요. 뭘 얼마나 아껴 쓰겠다고 이거를 한 줄에다가 이걸 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도 보면은 판독이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90%가 악필이에요. 제 친구들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종락원에서 논술 가르칠 때 딱 맞네. 너 뭐 하냐? 논술 가르친다니까. 야, 너 논술 가르치기 전에 글씨를 가르치래. 글씨를. 못 읽겠다고. 진짜 거의 암호 해독 수준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교수들, 최저만 교수들이 40대 중반 다 넘어갔어. 노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글씨는 안 보여. 자음을 크게 써야 됩니다. 이런 글씨 보면 자음이 작아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써야 되는데 뭘 아끼겠다고 한 줄에다 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쓰거든요. 고조장관님. 이게 진짜 힘들죠. 자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 나중에 논술 쓴다. 그러면 자음만 크게 써도 읽기 딱 좋아. 잘 쓰라는 얘기 아니라 읽기만 좀. 이래서 이제 논술에서 남자애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 차이 많이 나시죠? 이거랑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수시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일일 계획은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얘는 이제 재수행인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신에 대한 어떤 다짐도 한번 써보면, 다 플랜들도 하나씩 있을 테니까, 확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을 오늘 자기 전에 1시간 단위로 공부할 것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 나중에 보면은 책상 정돈도 잘 하죠. 남학생들 책상인데 이런데 이런 책상이 똑같은 책상인데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획을 세워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